예, 이재명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통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외교적 신념 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신뢰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는 성남시장을 할 때 2017년에는 네. 미군 철수를 각오하고라도 경제 파탄을 불러오는 사드 배치를 철회해야 된다 그러시고 또 그 다음에 2023년 당 대표 시절에는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와 한미 외교 정책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그 자리에 싱하이밍 대사가 그 잘못된 판단이다.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것이다는 이런 협박성 발언을 했는데도 그 자리에서 반대를 못하고 반박을 못하고 그냥 물러섰어요. 그 다음에 또 중국과 대만 사이의 문제에 대해서도 그게 2024년 당대표 시절입니다.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중국에도 쎄쎄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이게 굉장히 말이 많은데 사실 우리나라는 한미동맹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한미동맹이 기본축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서 이재명 후보가 지금 하고 있는 발언, 그동안 해왔던 발언을 보면은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끔찍할 정도입니다. 물론 권영국 후보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도 계속 트럼프와 싸워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데 뭐 싸워서 과연 무엇을 하자는 건지 모르지만은 이재명 후보님 생각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거 발언과 대비해서 걱정이 많은데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한미 동맹은 중요하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확장 발전돼 가야 됩니다. 안보 동맹에서 이제 경제 동맹, 포괄 동맹으로 발전해 가야 되는 우리 외교의 기본축인 것은 분명하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완전히 의존하는 건 안 된다. 우리가 중국이나 러시아와 관계를 완전히 또 배제하거나 적대적으로 일부러 갈 필요는 없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외교는 언제나 국익 중심으로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 말씀을 그렇게 드린 겁니다. 그런데 배제하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한미 동맹을 기본축으로 할 때라야만 또 미군이 우리 한반도에 한국에 주둔할 때라야만 우리가 중국도 우리를 외교 상도로서 제대로 대하지. 만약 미군도 없고 우리는 핵도 없고 아무도 없고 동맹이 없다 이럴 때는 중국이 과연 우리나라를 제대로 대접을 하고 또 상대를 하겠느냐 이런 점에서 한미 동맹이 기본축이고 또 쉽게 말씀드리자면 6.25 때도 중국 공산당은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우리 적국이었지 않습니까? 미국은 우리를 도와줘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킨 당사자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미국과 중국이 같은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그 중국은 북한하고도 가깝지만은 특히 6.25 때 우리 적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 아주 비슷하게 보고 중국도 중요하다, 러시아도 중요하다, 미국도 중요하다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비중이라는 걸 당연히 고려해야죠. 똑같이 한다 그런 게 아니고요. 왜 그렇게 받아들이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외교 안보의 기본축이다. 네. 발전시켜야 된다. 심화시켜야 된다. 분명하고요. 한미일 협력체제, 안보 협력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완전히 몰빵, 올인해서는 안 된다.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도 우리는 중요하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너무 자꾸 극단화시키지 말라니까. 이 외교라는 게 얼마나 섬세하고 예민한 문제입니까?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유동성 있게, 실용적으로, 실사구시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후보께서는 북한의 핵에 대해서는 네. 어떤 해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해법은 북한의 핵에 대한 것은 미국과 협력해서 미국의 주한미군이 주둔해서 있고 또 미국의 핵 잠수함이나 전략 전폭기 같은 것 또 괌에 주둔하는 미군이나 주일 미군 이런 부분들이 전부 연대해서 북한의 핵에 대응할 수 있는 2중, 3중의 방어막을 치고 방어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는 북한의 네. 그
핵심적인 지휘부를 완전히 괴멸시킬 수 있는 바로 보복 타격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우리가 확보할 때라야만 우리 안보가 유지되고 안보가 경제 아닙니까? 네. 안보가 없는데 통상이 어디 있고 경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복잡하게 설명하신 거를 보통 우리는 핵 억지 확장이라고 그러죠. 네. 지금 그거는 이 한미 간에 충분히 협의가 돼서 이미 상당 정도 장치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핵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북이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도 핵을 갖자 이런 방식으로는 일본도 핵무장하고 동남아도 핵무장하고 해서 핵 도미노 현상을 부르기 때문에 쉽지가 않고, 두 번째로는 이 미국이 승인할 리도 없고 국제 핵 확산 조약을 탈퇴하고 북한처럼 경제 제재를 견뎌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래식 군사력을 최대한 확장을 하고 미국의 핵 확장 억지력을 최대한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그런 방식으로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면서 한반도의 핵을 비핵화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가야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뭐 비핵화는 지금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만 저는 이제 핵 균형으로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그렇게 하려면 한미 동맹이 기본 축이 돼서 이것을 강화해야 되는데 계속 반미 발언을 계속하고 그걸 두둔하고, 또 지금 그런 진보당 같은 경우는 확실한 반미 아닙니까? 우리 여기 뭐 권영국 후보께서도 네, 자 김문수 후보 주도권 시간 6분 30초를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자, 규칙이 최소한 두 분께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권영국 후보 주도권 토론 시작하시죠. 네, 저 우선 그 이재명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은 말 그대로 약탈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이 외교적 언사라고 하는 표현도 있는데 아, 네. 본질이 그러더라도 그 본질 네, 제가 잠깐 그렇게 말할 기다리십시오. 수는 없고요. 네,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네. 그 바이든 정부 시절부터 우리 기업들은 미국의 가장 손쉬운 사실 표적이었습니다. 삼성 60조, 현대차 31조, SK 하이닉스 6조, 이 세 기업만 하더라도 100조 원입니다. 미국의 공장을 짓고 미국 노동자를 채용하게 됩니다. 근데 트럼프가 이것도 모자라 가지고 더 내놓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제가 그대로 질문하겠습니다. 자, 관세 전쟁에서 사실 가장 먼저 위험한 것은 대기업은 그래도 자기 방어력이 있습니다. 네. 중소기업입니다, 이거. 우리 9만 5천 개의 중소기업이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기업은 로비도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소기업은 이 관세 문제에서 자칫하면은 부품 조달이나 수출 길이 막혀가지고 폐업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지원 대책이 있으면 30초 내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저는 미국의 기본적 전략이 미국 국민들에게도 수용이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처럼 소프트 파워를 다 갉아먹으면서 미국에 대한 신뢰, 믿음 이런 것도 다 갉아먹으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오래 못 갈 거라고 봅니다. 결국 어느 시점에서는 제동이 걸릴 텐데 그때까지 잘 견디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재벌 대기업들도 사실은 잘 못 견뎌내고 있어요. 결국 정부가 나서야죠. 정부가 나서되 관세 협상 자체만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요인들 한꺼번에 네. 협상을 좀 제가 해야 되겠습니다.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중소기업이 이제 이 관세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관세가 잘못됐을 때 중소기업이 쓰러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이때 가장 피해를 받는 것이 노동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비해서 노동자의 보호 대책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미국의 수출이 줄어드는 것 자체가 매출이 줄어들고 노동자들의 환경을 위협할 텐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일단 대미 통상 협상은 잘 해 나가야 되겠지만 좀 길게 보면 결국 수출 국가 또는 수출 품목을 좀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외교 영역에서 경제 영토를 넓히기 위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도 이렇게 적대적으로 갈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사실 그런 대안 때문이죠. 네, 좋습니다. 하나만 더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다자 외교, 뭐 다변화 이런 불구하고 관세가 잘 풀리지 않았을 때 네. 국가가 아까 이제 주도적으로 뭔가 문제를 풀어야 네. 한다고 했는데, 이런 이제 일자리나 이런 것이 일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실업에 대한 완충지대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노동당이 바로 이런 이제 실업들이 발생했을 때 국가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국가 일자리 보장제를 우리는 주장해오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잘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묻고요. 제가 김문수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네. 그 관세 유예가 되면 좋겠지만 미국이 다른 나라들은 그대로 두고 한국만 유예하길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하신 적 있죠. 네, 이게 신문에 나왔던데 트럼프가 중국에도 결국 유예하고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다 유예하는데 한국에 대해서 유예하길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한 근거가 있습니까? 한국에도 유예할 수가 있고요. 그 부분은 이제 협상을 통해서 더 유예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의 감축 또는 나중에 현재는 FTA로 거의 관세가 없는 상태입니다만 그런 부분을 더 낮추고 또 유예하고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예. 그런데 왜 미국이 다른 나라들은 그대로 두고 한국만 유예하길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차라리 우리도 유예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아니, 국회에 나가서는 그 윤석열 내란에 대해서 사과하라니까 꼿꼿했던 김문수 아닙니까? 근데 왜 미국 앞에 가서는 그렇게 약한 모습만 보입니까? 미국 문수 아닙니까? 미국하고 관계는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당당하고 꼿꼿하게 나가겠습니다. 아, 앞으로 꼿꼿하게 나가겠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뭐 미국의 트럼프에 그래서 비해서 우리가 뭐 꿀릴 근데 게 없습니다. 트럼프에 맞서자고 하니까 왜 그걸 반미라고 얘기합니까? 맞서자고 하는 것하고 우리가 당당하게 네, 묻겠습니다. 하나 더 꿀리지 묻겠습니다. 않는 거하고 다르죠. 예,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제 대선이 끝나면 제일 국정과제가 미국과의 협상입니다.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상회담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 협상 대표단을 누가 이끌 것인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세 가지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국익. 둘째, 경제자주권. 그리고 안보. 매우 중요합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에서는 협상 대표 책임자로 우리 당의 외교 국방 전문가 김종대 전 의원을 내세우려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께 묻겠습니다. 사실 김현종 씨를 아마 내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 경제자주권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여러 문제 비난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간단히 듣고 두 분께 묻겠습니다. 혹시 협상 대표자를 두 분께서는 준비하고 계신지 묻겠습니다. 우선. 아직은 선거가 계속 중이어서 그걸 준비하기는 사실 어려운 상태고요. 다만 기본적인 방침은 가지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싸워서 해결할 수 있다면 싸우는데 또 협상할 건 협상하고 강하게 할 건 하고 약할 건 약하게 또 협상 방법도 상당히 복합적으로 유연하게 배합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리적으로